안녕하십니까. 송서울 TV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오픈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주택 전시관,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살펴본 내용을 한번 오늘은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이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현재 아파트에 굉장히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장안 한평역 보니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조금 열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파트가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역세권 오피스텔 분양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개인적인 한번 견해를 곁들여서 오늘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이건 사진이죠. 투시도가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앞에 호수 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한평역 5호선 이렇게 나와 있고 답심리역 그러니까 장한평역 가까운 쪽에 이렇게 오피스텔 건물이 이렇게 조감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호대로 장한평역에서 한 160m 정도 거리, 도보로 한 1, 2분대에 위치한 이름이 장한평역 보니타 오피스텔 분양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부순환도로도 왼쪽에 보이고 답심리가 쫙 보이고 있고 예전에 2013년도 이때만 해도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2014년 답심리 뉴타운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었는데 미분양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었죠.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 미분양의 이유가 이제 그거였던 거죠. 근데 시간이 벌써 2013 벌써 한 7년 이 정도 흘렀는데 지금은 다 배 이상 분양가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요 무렵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바로 건너편 쪽 숙박시설이 밀집한 모텔촌에 오피스텔이 한두 개씩 공급되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 전용 면적 6평 정도 기준으로 분양가가 1억 5천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2억 초반이 넘어가야 한 5평 정도 될 만한 오피스텔 분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2014년도만 해도 땅값이 한 4천만 원대 선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1억 가까이 땅값이 올랐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결론적으로 집가 상승은 매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 가격도 매년 상승한다. 거기에 자재비와 인건비도 매년 소폭 오르니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분양 시장이 열렸는데 비싸다. 아, 관망하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뭐 100분이 방문했다. 그중에 계약하는 분들은 사실은 한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뉴스에 주말에 2만 명이 몰려갔네 어쩌네 저쩌네 해도 결국은 청약 경쟁률이 무려 막 10대 1 기록하고 그런 현장도 미분양으로 되는 현장들이 꽤 많아요. 왜? 아니 10대 1인데 어떻게 미분양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만치 많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어때 나타나느냐? 좀 전체적으로다가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있을 때, 그럴 때는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이거 5억에 분양받았는데 내가 분양가보다 나중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주저하면서 계약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을 일단 타게 되면
뭐 올라가는 게 1,000만 원 단위가 또 억대 단위로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때 가서는 추격 매수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왜? 원 분양가를 알고 있다 보니까 아까운 거죠. 내가 5억이면 샀는데 지금은 6억, 1억을 내가 더 주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계속 뒤풀이 되는 것 같아요. 되풀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구경만 하게 되는 것 같고, 아, 남들은 벌써 부동산으로다가 얼마를 벌었는데, 아, 이제 잠이 안 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이제 대출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당첨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현금 보유가 있어야 되는데 현금 보유가 적은 분들은 당첨이 되더라도 이거를 갖다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오늘 보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최하 60%는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레버리지 효과로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 1억 정도 내외에 1억 정도 내외의 여유 자금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늘 방문한 아, 오피스텔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더라고요. 돈 많으면 뭐 아파트 로또 아파트 당첨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없겠죠. 그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조금 더 큰 자료 화면인데요. 여기 군자교, 천호대로 군자교를 넘어가자마자 이제 왼쪽에 장안평 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죠. 대한민국 최대. 그리고 이제 장안평역이 있고 장안평역에서 한 160m 정도 거리에 장안평역 보니타 오피스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방문하는데 천호대로는 별로 안 밀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비교적 쉽게 여기 이제 홍보관에 도착을 할 수 있었고요. 홍보관을 방문했더니 이제 벽에 이제 큰 광역 지도가 있었거든요. 요거 이제 광역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장안평역 바로 현장 위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파크자이 요거 이제 답심리 파크자이가 2016년 아마 요 무렵에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여기가 2014, 5년 아마 요 무렵에 분양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다 입주가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고, 뭐 주변 여건을 보면은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한양대, 한양여자대학교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뭐 시립대, 외국어대, 경희대, 그리고 남쪽으로는 세종대, 건국대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 장한평역의 특징은 주변에 의외로 업무 시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1년 내내 꾸준하게 풍부하다는 거죠. 왜? 도심지하고 워낙에 가깝습니다. 근데 5호선 바로 초초 역세권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오피스텔은 무조건 초초 역세권일수록 유리한 거죠. 왜? 공실 염려가 없는 거죠. 키포인트, 수익형 부동산의 키포인트는 공실 염려가 없는 초초 역세권을 잡아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모형도가 홍보관에 있더라고요. 예, 모형도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봤거든요. 예, 이렇게 앞에 이렇게 대로변이 천호대로가 되겠습니다. 천호대로에 바로 붙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모형도 사진인데요. 뭐 10년 임대 보장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분양을 받으면 10년간 임대는 보장해 주겠다. 이제 결론은 공실이 10년간은 염려가 없겠다. 이렇게 들리고 여기 벽에 또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 중고차 산업의 중심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업무 단지가 점차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특징을 벽에다가 써놓은 거 보니까 초역세권,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 여기는 도보 1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153m. 두 번째가 대학가, 아까 말씀한 한양대, 한양여대, 세종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이런 학생 수요. 세 번째는 이제 도심공원. 중랑천은 유명한 진짜 공원이죠. 산책도 많이 하고 뭐 근교에 어린이대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생활 인프라.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 뭐 대형 병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 장안평 자동차 산업벨트 뭐 이런 게 굉장한 호재인 거죠. 왜? 임차 수요가 끊임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다섯 번째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동부가선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 춘천고속도로, 올림픽도로가 진입이 편리하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5호선, 초역세권. 그리고 이번에 눈여겨볼 것은 이제 마이홈 LO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활이 편리하고 보안이 안심인 보니타 오피스텔에 살다. 근데 요즘 뭐 신규 부동산 현장은 대부분 뭐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은 그러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살펴본 게 유니트입니다. 이게 이제 C타입 유니트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 이제 현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벽에 아이소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미리 한번 이게 어떻게 생겼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피스텔 1층은 이렇게 안방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실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현관 입구에 팬트리 겸 드레스룸이 꽤 크게 돼 있더라고요. 꽤 크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욕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2층이 더블 복층이라고 하는데 C타입은 이제 약간 꺾인 복층 구조로 돼 있어요. 내부 유니트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 되겠죠. 예, 현관에 여기는 특징이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중문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방음 그리고 이제 단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가 이제 중문이 딱 나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고요. 중문이 이것도 하려 그러면 한 돈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예, 있는 게 100번 낫겠죠. 예, 중문을 딱 여니까 바닥에 폴리싱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합판마루로다가 시공이 되어 있다 보면은 물건 옮기고 할 때 왜냐하면 이제 입주자가 매년 들락날락 거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마루가 손상이 되게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새 오피스텔이 마루가 흠집이 생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만저만 그냥 바로 흠집이 돼버려가지고 골치가 아픈데 여기는 이제 팔리싱 타일로 됐으니까 웬만한 걸로 이제 마모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임대 부동산 상품 중에서는 바닥재를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아주 핑크빛 이런 무드등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욕실 수납장 아래에다가 배치가 돼 있어서 무슨 뭐 신혼방 같아요. 왼쪽에는 샤워부스가 이렇게 잘 시공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요게 이제 바로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드레스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에 5평 정도 면적으로다가 오피스텔이 공급이 많이 되는데 침대 놓을 공간도 채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는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별도의 드레스룸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이게 드레스룸은 어느 집이나 필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임차인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실에서 안방 침실을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리고 복층 난간이 이렇게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사진인데 천정이 높다 보니까 이거 뭐 전혀 좁은 느낌이 안 들고 더군다나 거실과 방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누가 오더라도 방은 방이고 거실은 거실이고 정말 1인 가구의 로망이 바로 이런 구조 아닐까요? 친구 딱 불러서 나 오피스텔 입주했어. 와 정말 진짜 자랑하고 싶겠네요. 다시 한번 드레스룸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요. 디귿자 구조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뭐 1인 가구가 충분히 수납이 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층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아래쪽을 내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안방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제 창밖에 이렇게 좀 외부가 보이고 있고 천정고가 높다 보니까 전혀 답답함이 없게 이렇게 느껴지고 이번에는 이제 계단 올라갈 때 이렇게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방도 보이고요. 주방에 빌트인 세탁기 보이시죠? 뭐 다 빌트인 돼 있고 천정형 에어컨도 빌트인 돼 있고 냉장고도 빌트인 돼 있고 야, 뭐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뭐 살 게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이제 어, 거실 쪽을 바라본 사진인데요. 창문도 비교적 좀 와이드. 왜? 왜냐면은 거실 창과 안방 창이 이렇게 투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투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직사각형이 길게 돼 있어서 안방이 창문이 있고 거실 주방은 안방하고 이제 여닫이 문으로다가 돼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거실에서는 외부를 볼 수 없는 긴 사각형으로 된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거실 창문, 안방 창문이 따로따로 외부로다가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현장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사지구 효성 해링턴 타워 오피스텔 방문했을 때 거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인기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구조는 진짜 흔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B타입 아까 말씀한 거기에서 용마산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촬영된 사진인데요. 이번에는 A타입에서 북향 배봉산이라고 하는데 A타입이 북향이긴 하지만 오히려 북향이 뻥 뚫려 있는 게 북향이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이번에도 이제 A타입 북향, A타입이 좀 답답한 느낌이 없고 이제 현장 바로 앞 요게 이제 천호대로가 되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요게 이제 약간 서향 가까운 쪽으로 보이는데 이제 뻥 뚫려 있는 건 있는데 좀 소음은 조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CD 타입이 서향. 요것도 앞에 건물이 조금 가리네요. 그렇다고 뭐 바로 뭐 앞집이 보이고 그 정도는 꽤 멀리 떨어져는 있지만 조금 가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장한평역 5호선 보니타 오피스텔 현장 홍보관을 방문해서 내부 아이소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내외가 있을 때 과연 나한테 알맞는 부동산 상품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로또 아파트 좋습니다. 그러나 최하 5억 10억 정도 현금은 쥐고 있어야 1차적으로 자격이 되고 두 번째 당첨이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도 북위례에서 이제 현장이 하나 열렸는데 정말 제가 봐도 탐나요. 중요한 건 자격도 안 되고 현금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차라리 현실적으로 요즘에 역대 최저금리 시대에 기사 보니까 0%대 예금 금리가 나온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참 암울하거든요. 은행 이자 생각하면 이렇게 주변에 업무지구가 많아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초역세권 오피스텔 한번 방문해서 상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